예, 질문 있어요? 예, 이어서 뭐 이그젬플 시간이 그렇게 우리한테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간 배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aggregate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걸 바로 보죠, 뭐. 네, 네, 뭐 바로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좀 변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뭐 여러분 이그젬플 보시면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만든 거니까 도움은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결국 더 상위의 범주로 주어진 데이터를 지금 변형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이템 인포 레벨 1이 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범주잖아요. 상위 범주로 다시 이제 조정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aggregat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데이터에 상위 범주가 있으면 그 상위 범주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간단한 방법은 사실 상위의 범주가 다른 데이터 형태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상위의 범주들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또 다시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와서 뭐 엑셀 파일이든 CSV 형태의 파일이든 불러와서 이제 그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고 뭐 그걸 다시 조금 뭐 몇 가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벡터의 형태로 불러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상위의 범주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바스켓, 첫 번째 아이템이 프랑크푸르터인데 이걸 소세지로 바꾸는 거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소세지로 바꾸고 이렇게 상위의 범주로 바꿔서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코드에서는 이렇게 변형을 한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네, groceries,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grocceries는 어떻게 생겼냐면 스몰 g로 시작하는 grocery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네, 조금 달라졌죠. 마지막 사람이 아까 뭐를 샀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트랜잭션 데이터는 예, 치킨, 트로피칼 프루트, other vegetables, vinegar, shopping bags 이렇게 구입했는데 이제 이걸 상위의 범주로 다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예, 쇼핑 백스는 백스가 됐고요. 트로피칼 프루트는 프루트이 됐고 치킨은 폴트리가 됐고 그 다음에 other vegetables는 vegetables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비니거는 비니거와 오일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주를 55개로 우리가 줄일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새로운 트랜잭션 데이터인 스몰 G로 시작하는 이제 그로서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디멘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모두 이제 쇼핑한 사람들의 숫자는 9,835명으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기본적으로 범주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네, 범주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55개의 아이템만 혹은 레벨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이 스몰 g로 시작하는 그로서리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서포트가 0.025인 경우 아이템 프리퀀시 플러스를 한번 그려보죠. 그 다음에 스몰 g로 시작하는 그로서리즈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덜 지저분해 보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서포트를
예를 들어서 0.025, 2.5% 미만은 이제 버리는 건데요. 보면 조금 더 낮고요. 한 3% 해볼까요? 5%? 예, 5%에서 살펴보면 그림이 뭐 훨씬 더 나이스하죠. 백스, 비프, 비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조금 더 범주를 조금 상위 범주를 사용하면 조금 더 네,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서 작업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관 법칙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상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A 룰스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이제 A priori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앞에 A는 다 association의 A입니다. A priori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의 어떤 그러니까 서포트가 여기서 이제 주요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서포트의 임계값,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구매하지 않는 제품들, 서포트의 임계값을 예를 들어서 1%로 설정하면 1%의 사람들만 혹은 그거보다 적은 사람들만 구매한 제품들은 품목들은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의 임계값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작할 때 상관 법칙의 그 조건부 확률이 일정 값보다 작으면 이제 뭐 우리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 priori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써보죠. 뭐 이게 first 룰이었나요 이름이? 뭐 하여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데이터는 small g groceries,입니다. 파라미터를 이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support는 대략 뭐 0. 얼마였죠? 0.01이라고 해볼까요? 나중에 또 바꾸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confidence는 뭐 한 0.01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예, 그러면 뭐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제가 강의 노트랑 좀 다르게 해서 얼마로 잡았죠? 여기에서는 예, first rule을 잠시만요. 예, 0.001, 0.05로 잡았네요. 예, 0.001, 0.05로 잡았습니다. 맞죠? 예. 0.001, 0.05. 예. 0.05 이렇게 잡으면 뭐 결과가 쭉 나오는데 결과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 여기 숫자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이제 모두 69,921개의 상관 법칙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5개의 품목들을 가지고 쭉 살펴봤더니 모두 가능한 조합들이 엔티시던트와 컨세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관 법칙이 모두 6만 9천 7만 개 정도의 상관 법칙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뭐 우리가 이걸 조금씩 조정해 가면 이 확률이 비교적 큰 값들만 우리가 뽑아내면 이 숫자는 뭐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고 가죠. 예, ID 9834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ID 9834가 인스펙트의 스몰 g 그로서리는 9834를 한번 보시면 3개의 품목을 이제 구매한 걸로 보이죠. 그렇죠? 네, 비어와 브레드 이거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 베이트 굿이겠죠. 그렇죠? 네, 구운 제품이란 뜻이겠죠. 백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알코올 음료 이렇게 3가지 상위의 개념으로 봤을 때 범주로 봤을 때 구매를 했는데 제품이 3개니까 모두 가능한
그 상관관계는 이제 6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각각의 서포트와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엔티시던트의 확률들 우리가 계산 R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컨서펀트에 대한 확률도 R에서 다 계산을 해줄 테니까 그럼 이제 9834에 해당하는 사람의 컨피던스를 우리가 6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계산해 낼 수 있겠죠. 이 작업을 R에서 다 하는 거예요. 개별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상관관계를 다 찾아낼 수 있고 겹치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뭐 이렇게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거하면 모두 대략 7만 개의 상관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69,921개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포트 트레시홀드를 2.5%로 맞추고 컨피던스를 5%로 한번 해보죠. 2.5% 5%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코드인데 이번에는 second rules라고 저장을 해보죠. 0.025와 5%로 아마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나아요. 344개의 상관법칙만을 살펴보면 됩니다. 좀 낫죠, 그렇죠? 훨씬 더 적은 그 상관법칙들을 분석하면 되니까 같은 결과들을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결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관법칙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리프트의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A prior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상관 법칙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상관 법칙들을 second rules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econd rules를 이용을 할 텐데 여기를 이제 정렬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리프트의 순서대로 정렬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리프트의 순서대로 정렬을 하면 뭐가 정렬이 됐을 텐데 그 결과를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인스펙트를 해야 되나요? 한번 보죠. 예. 조금 더 축소를 할게요. 그래도 안 들어오네요. 네. 보시죠. 그러니까 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였었냐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뭐 우리가 리프트로 정렬을 했는데 리프트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사실 left hand side가 x고요. antecedent를 얘기하는 거고 상관법칙에서 그러니까 이 left hand side를 구매한 사람들이 right hand side를 구매할 확률이 바로 confidence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서포트 우리가 이야기했고 리프트는 바로 분자에 해당하는 X와 Y를 모두 구매한 사람들의 확률을 X의 확률과 Y의 확률로 이제 나누어준 걸 리프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가 높은 값 순서대로 정렬을 한 건데요. 자, 보시면 결과들이 대체로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뭐 브레드 and baked goods and cheese 이걸 구입한 사람들이 소세지를 구입할 확률이 바로 0.45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대체로 다 구매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피던스 높은 값이 0.6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비프나 데어리 프로듀스를 구입한 사람들이 베지터블스를 구입할 확률이 0.6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또 높은 값들을 찾아보면 이런 것도 높겠죠. 그렇죠? 예. 데어리 프로듀스, 프루트, 소세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베지터블스를 구입할 확률이 0.5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결과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고요. 다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결과들 left hand side LHS가 X에 해당하는 거 antecedent고요. 그다음에 right hand side가 consequen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이제 작업들 나머지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림으로 그리는 거 조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플라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뭐 보시죠. 예,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은데 여기서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사용을 하면 지금 second rules에 결과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하면 실제로 내장 함수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 트랜잭션 데이터나 상관 법칙들이 담겨져 있는 변수를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rule Vs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설치를 아직 안 했습니다. A-rule Vs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 불러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second rules Bs를 한번 실행해 보면 그러면 이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뭔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사실 뭐 해석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 결과부터 보시죠. 가로축에 support라고 하는 변수, 다시 말하면 어떤 아이템 셋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의 변수가 confidence고요. 이렇게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은 그렇게 유용한 정보는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리프트는 비교적 리프트가 높은 값일수록 사실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관 법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가서요. 이제 이 그림들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꿀 수 있는가 몇 가지 제가 좀 적어 놓기는 했는데 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얻고 싶은 그림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정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옵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바꾸는 거 했고요. 이제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메서드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groups라고 맞을 거예요. groups라고 하면 잠시만요. 그룹트라고 하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보시죠. 이런 옵션을 집어넣은 건데 썩 결과가 그렇죠. 잘 안 보여서.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코드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죠. 그럼 조금 더 결과가 괜찮아질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 있습니다. 57번째 라인을 그대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네. 뭔가를 또 설치를 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냥 슬라이드 그림 여러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버블 모양들이 쭉 나타나요.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크기는 뭘 의미하냐면 서포트를 의미를 하고요. 크기가 클수록 구매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색깔이 짙을수록 그 상관 관계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크다는 것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 조합들을 같이 구매했다는 것이고,
색깔이 진하다는 것은 그러한 상관법칙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색깔과 크기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겠죠, 그렇죠? 데어리 프로듀스와 그 다음에 vegetables, 그 다음에 fruit 이런 것들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어, 소세지 이런 관계들 우리가 흔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vegetables, 그 다음에 dairy produce. 그러니까 이거 같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dairy produce와 vegetables를 같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지테리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나요? 베지테리언들은 우유는 사실 먹지는 않긴 하지만 뭐 약간 조금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을 다이어트,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을 만드는 사람들의 비헤이비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빠뜨렸네요. 이 위쪽이 left hand side, X에 해당하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right hand side, 이게 Y에 해당하는 consequent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고, 버블의 크기가 클수록 서포트가 큰 값을 갖고 색깔이 진할수록 리프트가 큰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작업은 그러니까 Y에 해당하는 어떤 품목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vegetables라고 하는 품목을 지정을 해서 어떤 품목들을 구매한 사람들이 vegetables를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혹은 뭐 이마트 뭐 이런 계열에 취업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품목들 중에서 뭐 굳이 베지터블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성 의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가전제품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여성 의류 하나만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전제품, 특정 가전제품 하나만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의류라든가 가전제품을 우리가 찍어서 생각해 본다면 뭘 구입하는 사람들이 베지터블스 혹은 뭐 의류 가전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을까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ight hand side에 있는 변수가 vegetables와 같다면 이건 사실은 PIN이라고 하는 값은 이건 이제 수학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right hand side라고 하는 변수가 여러 가지 집합 중에 A, B, C 쭉 중에 이제 어느 한 원소를 취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이 딱 하나니까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문이고 서브셋은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X는 여기에서는 상관법칙들이 담겨있는 변수고요. 여기에 원하는 조건을 지정을 하면 되고 select를 굳이 지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정보들이 다 딸려오는 것이죠. 서브셋을 만족하는 모든 변수들을 다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컨드 룰에서 서브셋이 조건이 바로 right hand side가 consequent가 y에 해당하는 변수가 vegetable인 경우만을 남겨놓는 거죠. 굉장히 많은 상관 법칙들이 존재하잖아요.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그 중에 이제 뭐만 뽑아내겠다는 거냐면 이 그림에서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right hand side의 변수가 vegetable인 것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vegetable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서 어떻게 되는지 뭐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서브셋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상관법칙의 경우가 아니면 이거 하나만 보시죠. 101페이지에 상관법칙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같다 혹은 뭐 in이라고 쓰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수학 기호로 집합의 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블러드가 혈액형이 A이거나 또는 O인 경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집합의 기호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 blood가 집합에서 한 원소를 취하는 경우, A 혹은 O를 취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상관법칙의 경우에는 in을 사용하지 않고 PIN을 사용을 하는데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몇 개를 이제 뽑아내는 건데요. subset, 그 다음에 second rules, 그 다음에 뭐였었죠?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조건이 뭐였었냐면 right hand side가 PIN, 그 다음에 vegetables였습니다. 맞나요, 이거? 스펠링이? 틀리면 에러가 나겠죠? 네. 뭔가 틀렸습니다. 예, 스펠링이 이거군요. 예, 41개의 상관 법칙이 뽑혔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베지 룰스라고 불렀나요? 예, 베지 룰스. 이렇게 해서 베지 룰스를 뽑아낼 수 있고 한번 살펴보죠.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어떤 상관 법칙들이 들어있냐면 consequent는 다 veges예요. 예, vegetables예요.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죠. 보시면 이쪽은 다 right hand side가 vegetables인 것만 뽑았고요. 그 다음에 poultry, pork 이런 것도 있네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하나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staple foods, 뭐 이렇게 eggs 이렇게 우리가 상관법칙들을 쭉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몇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저희 지금 봤던 간단한 결과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리프트 값이 가장 큰 10개만 뽑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관 법칙들을 리프트의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요. 가장 큰 값부터 순서대로 10개를 뽑아낸 다음에 그 10개를 탑 베지 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정렬을 하고 싶습니다. 베지 룰스고요. 그 다음에 뭐 내림차순인데 리프트의 순서대로 한번 정렬을 해보죠. 뭐가 잘못됐나요? decreasing 베지스 룰스군요. 네.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0개만을 한번 뽑아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름을 탑 베지 룰스라고 썼죠. 인스펙트 해보면 이렇게 10개의 10개의 상관 법칙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리프트가 큰 값부터 시작해서 작은 값 순서대로 큰 값부터 시작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베지터블스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뭘 구입한 사람들이 베지터블스를 구입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컨피던스가 가장 높은 게 뭐였었냐면 비프나 데어리 프로듀스를 구입한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 6명이 베지터블스를 구입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폴트리, 뭐 치킨이나 오리 같은 걸 구매한 사람들 중에 57%가 베지터블스를 구입을 했고요. 또 뭐 한국으로 하면 삼겹살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상추라든가 깻잎을 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비프를 구입한 사람들 중에 56%가 베지터블스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리프트가 큰 값을 중심으로 10개의 상관 법칙을 우리가 뽑아내서 탑
예, 베지 룰스로 저장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플랫을 쓸 수 있는데 메서드는 이번에는 그래프라고 하는 메서드를 앞서서는 이제 그룹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했고 이번에는 그래프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top veg rules 메서드는 예, 그래프예요. 그렇게 되면 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예, 뭐가 어디로 가고 뭐가 어디로 가고 예, 이렇게 방향들을 우리가 쉽게 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베지터블스로 가는데 얘가 예를 들면 비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 크기가 큰 게 서포트니까요. 비교적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진하거나 예, 크기가 큰 거 중심으로 보시면 이제 비프라든가 혹은 뭐 예, 폴트리 색깔이 진하잖아요. 폴트리라든가 이런 걸 구매하는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베지터블을 구매하더라. 이런 걸 이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비슷한 내용들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고 단순히 그래프라고 하는 옵션만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 추가해서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인데 혹시 질문 있어요? 이 그림 뭐 재미있죠, 그렇죠? 예, 예, 프루시 이렇게도 가고, 예, 또 베지터블스로도 가고 뭐 이런 관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예, 7장 텍스트 어널리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또 잠깐 해야 되겠죠. 시간은 뭐 우리한테 한 20분 정도 주어져 있는데 더 많이 해도 되는데 더 많이 할까요? 예,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해야 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클래스에 관련된 소스 코드를 올려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이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교재에 소스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다운받으셔도 좋습니다. 넘어가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패키지들이 텍스트 분석을 할 때 필요한 패키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TM이라고 하는 패키지인데 텍스트 마이닝의 줄임말이고요. TM이라고 하는 패키지.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 뭔지 아시죠? 그렇죠?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워드 클라우드예요. 이게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이걸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뭐 과정은 또 조금 길기는 해요. 그냥 단순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뭐 지금 75페이지, 80페이지 가까운 내용을 다 커버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 같은 경우에 아까도 그 마케팅 관련해서 영어 데이터만 사용을 했던 거잖아요. 아이템이라든가 레벨스 같은 영어 단어만 사용을 했었는데 한글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 다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글 사용을 위한 코어 NLP 설치 방법인데 우선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바로 이렇게 코어 NLP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사실상 R 버전이 이제 4.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코어 NLP를 바로 설치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뭐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전문가도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좋은 방법 알고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뭐 쉐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RTools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4.0 버전에 RTools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RTools를 설치를 한 다음에 뭐 R Java라든가 그다음에 뭐 멀티링거 같은 것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 패키지 같은 것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예. 제가 안 올렸나요? 잠시만요. 제가 슬라이드를 안 올렸군요. 예, 죄송합니다. 네. 다 올렸는데 슬라이드를 안 올렸군요. 여기 줌에서 파일을 제가 공유할 수도 있나요? 뭐 여러분 이 그 클래스에서 가서 다시 채팅창에 다운받 올리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파일을 그 채팅창에 파일 있거든요. 그 예, 예. 채팅창 네. 네, 감사합니다. 올리면 예. 역시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제가 슬라이드만 안 올렸군요. 죄송합니다. 당황하셨겠네요. 예,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저는 문제없이 코어 NLP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요. 여기 이제 언더바 같은 게 있습니다. 언더바가 그 제대로 카피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PDF 파일에서 그대로 긁어서 R 그 콘솔에 입력하실 때 이 언더바가 제대로 안 읽히니까요. 언더바만 잘 확인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한글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글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바가 설치가 안 된다든가 뭐 하여튼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또 뭐 힘들지만 또 해야죠. 그렇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어널리틱스는 제가 굳이 뭐랄까요? 제가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텍스트 어널리틱스에서 제가 뭘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말풍선 만드는 건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우울하긴 해요. 이걸 뭘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더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풍선 만드는데 무슨 경제학 이론이 필요하겠으며 무슨 뭐 경영학 지식이 필요하겠으며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또 안 하면 빅데이터를 하는데 말풍선 만드는 거를 모르면 그것도 참 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실 교재에 중요한 챕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분 주식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식 시장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그걸 하려고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생각을 했었는데 비교적 내용이 좀 많고 또 제가 설명해야 될 게 조금 너무 좀 많아서 시간을 한 주 만에 그 챕터를 끝내는 게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경제 데이터 분석 챕터는 스킵한 거고요. 이 부분은 그냥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코드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는데요. MTPA 뭐 이거를 설치하라고 하는 그 라인이 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이거 커멘트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소스 제가 업로드해 놓은 그 파일을 여러분 워킹 디렉토리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그림 그리는 건데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교재 소스 코드가 에러가 나요. 그대로 소스 코드를 실행하시면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 보게 되니까 여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웹페이지에서는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넘어가죠. 뭐 스탠더다이즈 하는 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제가 업로드를 해놨죠. 다시 한번 보죠. 예, CSV 파일, 예, movie, tag line, data, parsed라고 하는 이제 CSV 파일인데 이걸 엑셀 파일로 불러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 제목 왼쪽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발표된 연도,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그리고 뭐 태그라인, 뭐 간단하게 이제 영화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영어 이렇게 뭐 포스터 같은 거 보시면 그 영화를 몇 개의 단어로 압축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태그라인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영화와 관련된 몇 가지 또 영화를 설명하는 텍스트들이 있어요. 그 텍스트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 엑셀 파일 형태 혹은 CSV 형태의 파일로 데이터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만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뭐 텍스트 형태의 파일을 만드셔도 불러오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파일 불러오는 거는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4장 강의 노트 업로드해 놓은 그 파일 중에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한글 사용 이거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앞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한글 코 NLP 설치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 예. 그 read lines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read lines를 사용하시면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만일 한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고 싶을 때 에러가 나올 수도 그 글자가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옵션 인코딩을 UTF-8로 지정을 하시면 물론 이제 텍스트 파일을 한글로 저장을 할 때 UTF-8로 저장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된 파일을 불러오는데 이제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read lines에 텍스트 파일로 불러오는 한글로 되어 있는 파일로 불러오는 방법이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4장에서 이야기했던 트랜잭션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텍스트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매 정보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제품 같은 게 다 한글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텍스트 어널리틱스에서도 동일하게 read lines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걸 우선 이제 우리가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read CSV 하면 되겠죠. 이렇게 read CSV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movies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언더바가 이렇게 다 지워져서요. 여러분은 그냥 소스 코드에서 실행을 하셔도 괜찮겠죠. 그렇죠? movies라고 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죠. 쭉 되게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서 뭐 한 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앞에 10개만 이렇게 보시면 뭐 쭉 나오죠. 그렇죠? 10개의 영화. 연도,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태그라인, 뭐 타이틀 태그라인, 그 다음에 뭐 영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까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vies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근데 여기는 뭐 넘어가고 실제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요. 여기서 소스 코드에서 하려고 하는 작업의 방법은 이게 지금 영화가 74년부터 2013년까지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제 영화가 출시가 됐을 것이고 이 데이터는 여러 해의 영화들이 다 여러 해의 영화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연도별로 출시된 영화를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74년부터 시작해서 74년 영화 따로 띄어내고 75년 영화만 따로 또 띄어내고 이런 식으로 연도별 영화를 다 띄어낸 다음에 각 연도별로 거기에 있는 태그 라인들을 다 띄어서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74년도에 출시된 영화들의 태그 라인을 다 묶어서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75년도에 출시된 영화들을 따로 뽑아서 그 엑셀 파일에 보셨잖아요. 연도가 다 다르니까 75년도에 해당하는 연도를 따로 뽑아서 그 영화들의 태그 라인만 다시 다 텍스트 파일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특정 연도 하나만을 생각해 보죠. 특정 연도 하나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에는 보지 않았던 for loop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for loop는 뭐 루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코딩 하실 때 대충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제 인덱스가 와야 되고요. R의 스트럭처에서는요. 여기 인덱스 변수가 하나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부터 얼마까지 할 것인지 뭐 1부터 뭐 얼마까지 할 것인지 여기에서는 이제 1부터 40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years list라고 하는 건 1974부터 2013까지 하나씩 증가하는 이제 숫자 벡터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years list는 뭐냐면 1974에서 2013이니까요. 그래서 years list는 1부터 40까지 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숫자 벡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한 거냐면 1부터 40까지 하라는 뜻이에요. 시퀀스에 하고 along years list라고 하면 이제 이 길이가 40이니까 1부터 40까지 하나씩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면 시퀀스에 along 하고 years list를 하면 이제 이건 1부터 40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years list의 디멘전이 40이니까 그렇죠. 길이가 40이니까 이제 40까지 시퀀스를 만들라는 뜻이고 그 말은 여기에서 인덱스가 1부터 40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해, 두 번째 해, 74년, 75년, 76년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괄호를 사용을 해서 루프를 반복되는 루프의 범위를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도별로 다 하지 않고요. 2013년만 한번 해보죠. 2013년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싶냐면 쭉 안에 이제 루프 안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죠, 그렇죠? 루프가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특정 연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반복되는 작업이니까요. 특정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냐면 거기에 태그 라인들만 다 뽑아가지고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어떤 작업을 하냐면 먼저 특정 연도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year라고 하는 변수가 2013년이 되는 것들만 뽑아서 working year data frame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죠. 프레임은 서브셋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는 movies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year라고 하는 변수가 2013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working year 자,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보시면 year가 다 2013년이에요. 2013년의 영화들만 우리가 쭉 뽑아냈습니다. 혹시 뭐 아는 영화 있으세요? 좀비 헌터?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밴맨? 밴맨. 2013년의 영화들만 이렇게 쭉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태그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태그 라인 문자들인데 이것들을 모든 영화에 대해서 다
그 텍라인을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붙여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첫 번째 라인, tag line text의 null은 이건 그냥 그 루프를 사용할 때 initialize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루프가 돌았어요. 그럼 tag line이라고 하는 어떤 tag line text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를 또 넣으면 안 되니까 tag line text를 이제 nullify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정보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루프를 돌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점에 대해서만 한번 보고 싶은 거니까 텍스트 분석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루프가 인너 루프가 하나 또 있어요. 인너 루프는 뭐냐면 자, 모든 영화에 대해서 지금 그 특정 시점의 모든 영화 모두 몇 편이 있냐면요. 한번 보시죠. 모두 몇 편이 있냐면 738편의 영화가 있어요. 2013년에 출시된 영화는 모두 738개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들 각각의 라인 바이 라인도 읽어가면서 택 라인들을 다 뽑아내서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루프를 여기서 한번 돌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스트럭처는 똑같아요.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루프에서의 사용한 인덱스 변수와 index for year죠.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사용한 인덱스 변수가 같으면 프로그램에서 혼동을 해서 막 이상한 데로 갈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인덱스 변수만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루프를 돌리는 거고 당연히 working year data frame movie의 디멘전은 73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부터 738까지 738번 루프가 도는 거예요. 이 작업을 각각의 영화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paste는 문자들을 붙이라고 하는 커맨드잖아요. 그래서 tag line tex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각각의 영화들 첫 번째 영화 tag line을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남겨두고 두 번째 영화 가서 tag line 뽑아서 거기다 또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또 갖다 붙이고 계속 이렇게 스택하는 거죠. 계속 문자들을 쭉쭉쭉 붙여나가는 겁니다. 자, 그 작업을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이디어는 대충 알고 계실 테니까 소스 코드로 가서 어디에 있냐면요.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변형을 하면 되겠죠. 딱히 변형할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이라이트해서 실행을 하면 우리가 tag line text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38개의 영화들을 하나씩 쭉 훑어내려가면서 여기에 있는 tag line 변수가 있잖아요. 그 변수에 텍스트를 계속해서 붙여가는 거예요. 쭉쭉쭉. 그럼 엄청나게 긴 텍스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예, 됐습니다. tag line 텍스트가 생겼을 거예요. 여기. tag line 텍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738개의 영화에 나오는 텍스트들을 이렇게 다 묶어놓은 것, 붙여놓은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여기에 무슨 스페이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스페이스가 막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스페이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가 그런 빈도도 보고 싶은데 보시면 뭐 we are 이런 단어들 되게 많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er 뭐 이런 뭐 그쵸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뭐 the 이런 관사 정관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you 뭐 I 이런 뭐 대명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인칭 대명사 같은 것들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빈칸 지우고 그 다음에 무슨 펑추에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펑추에이션 같은 것들도 다 지우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나면 이제 단어들만 쭉 나열이 될 것이고 그 단어들의 이제 빈도를 계산을 해서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이렇게 크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텍스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다 아실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작업이 조금 중요한데요. 그 다음 작업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그라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plain text documen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다큐멘트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의 목적은 어떤 다큐멘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을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하나의 다큐멘트로 바꿔야 되는데 뭐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가 어떤 유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어떤 특정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에 적합한 클래스여야 해요. 근데 이제 뭐 말풍선 이런 거 우리가 말풍선이라고 하나요? 워드 클라우드? 예, 풍선이 아니죠. 클라우드는 구름이잖아요. 말구름, 예, 말구름. 예. 하여튼 그런 걸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어떤 함수가 있고 그 그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어떤 형태의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변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TM 패키지에 들어있는 이제 plain text docume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건 일종의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변수들이란 말이에요. 변수란 말이에요. tag line text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 변수죠, 그렇죠? 캐릭터 벡터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자 변수예요. 자, 이것을 이제 다큐먼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머지는 그냥 다 옵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강의 노트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쭉 다음에 가면 나와 있는데 제가 plain text document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매뉴얼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매뉴얼 가면 이제 어떤 옵션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만 조정해 주시면 되고 뭐 여기서 이제 author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름 넣으셔도 돼요. 탐 대신에 외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깥쪽 루프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인덱스 요거 좀 제가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좀 더 바꿔야 됩니다. 조금 조정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날 거예요.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뭐 IMD 유명한 그 영화 관련된 웹사이트죠. 저도 종종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영화들이 출시가 되는 쓸데없는 얘기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헤딩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movies 그 다음에 뭐 language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밑줄 친 거는 여러분이 직접 넣으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보죠. 우선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TM 텍스트 마이닝이고요. 네, library TM 예. 자,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죠. plain text documen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몇 개만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movie tagline for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고 지워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ID movies 캐릭터로만 들어가면 돼요. 다운표 하시고 캐릭터로만 쓰시면 됩니다. 2013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태그 라인 남겨두고 문제 없으니까요. 리스트? 이거 뭐 지워버리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제 이름 쓰죠. 네. 문.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가 생겼는데 어떤 이름으로 저장이 되냐면 다큐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큐멘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다큐멘트.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다큐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정보들도 우리가 여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자세한 정보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작업은 뭐냐면 문자 변수 혹은 문자로 되어 있는 벡터, 문자 변수를 이제 다큐먼트로 바꾼 거예요. 클래스 한번 보실래요? 클래스는 plain text document, 텍스트 다큐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에 적합한 그러니까 TM 패키지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변수 유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여기 제가 vcorpus 혹은 corpu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corpus나 vcorpus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텍스트 다큐먼트 혹은 플레인 텍스트 다큐먼트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책의 한 챕터가 텍스트 다큐먼트라고 한다면 그 챕터들을 여러 개 묶어 놔서 이제 하나의 두꺼운 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두꺼운 책이 바로 vcorpu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다큐먼트가 여러 개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plain text docume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서 몇 가지 정보들을 입력을 했는데요. 어떤 정보들을 입력했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 이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든 시간, 그 다음에 간단한 description, 그 다음에 ID, 제가 아까 입력했던 거고요. local metadata는 이제 제가 빈칸으로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놨는데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했던 작업 간단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특정한 한 시점 2013년만 제가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긴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만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에 적합하게 플레인 텍스트 다큐먼트로 변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루프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은 뭐냐면 그냥 이름 바꾸기 하는 거예요. Y2013으로 바꿨습니다. 013 그 다음에 다큐먼트를 다큐먼트 2013으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게 마지막 부분에서 한 작업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프가 사실상 끝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1974년부터 했겠죠. 루프에서는 이걸 다 묶어서 다큐먼트 컬렉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Y2013은 하나의 플레인 텍스트 다큐먼트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개 묶여 있으니까 여러 개의 챕터를 묶어 놓은 거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vcorpus 혹은 corpu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렇죠? 하나의 그 텍스트 다큐먼트는 클래스가 그냥 텍스트 다큐먼트와 같은데 묶어 놓은 것은 vcorpus 혹은 corpus라고 불러요. 자, 이제 텍스트 마이닝의 함수를 하나씩 봐야 되는데 제가 다는 못할 것 같고요. 나머지 작업들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그게 크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빈칸 이런 거 제거하는 거, strip white space 같은 제가 하나만 해보고 마치긴 하겠는데요. strip white space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에 2칸 이상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런 스페이스를 이제 제거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만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Y13만 쓰고 있으니까 tmmap Y2013 tmmap이고요. 그 다음에 Y2013에 strip white space인데 여기서 이제 옵션이 하나 strip white 스페이스 하면 에러가 생기네요. 잠시만요. corpus 변수만 받아주니까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corpus 변수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아마 매뉴얼을 보고 제가 vcorpus로 바꾸는 방법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여러 개의 텍스트 다큐먼트를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 실행을 해서 텍스트 다큐먼트를 만들어 보죠. 자,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실행을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movies는 불러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루프를 다 돌려서 다큐멘트 컬렉션까지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보죠. 네, 해서 다큐멘트 컬렉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클래스의 다큐멘트 컬렉션은 V corpus 형태가 되니까요. 이제 TM map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걸 써보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네, 다르게 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L apply 이렇게 한번 나머지는 여러분 뭐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마지막에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까지 설치를 해서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것까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빅데이터 분석 마치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